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집값, 우울증 환자들이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한국인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신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정신병이 바로 화병입니다. 이 한국인들만 갖고 있는 이 화병은 전 세계 의학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의학 학술지라든가 이 학명이 정신병 질환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데 이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종특이죠. 화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집값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 환자가 폭증하는 것이 아니고 화병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병이 언제 걸립니까? 우리가 삼국사기 326페이지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친척이 땅을 샀다. 이러면 화병 걸리는 거예요.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 친구가 아파트 샀어. 그럼 화병 걸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나는 전세 살고 있는데, 나랑 친한 동창이 있습니다. 친한 동창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친척이 있어. 형제 자매가 있어. 이 사람이 아파트 사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러면은 화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존재하는 질환이죠. 정신병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니까 신종사회병리, 부동산 우울증, 코로나보다 더한 부동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무슨 에이즈 이런 거 아니에요. 불치병 아닙니다. 화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부동산 우울증이 아니고 부동산 화병이다.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 이 부동산 우울증이 신종사회병리,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친 집값, 서울 못 살겠다. 그래서 한 달에 서울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1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만 명.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 미친 집값을 피해서 그리고 수도권으로 가겠죠. 한 달이다, 한 달. 한 달에 1만 명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함께 안고 서울을 빠져나갑니까? 화병을 안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화병. 화병에는요, 여러분들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보감 보면은 127페이지가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만 걸린다는 이 화병에는 만병통치약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이 없대요. 약초가 없다고 합니다. 이 동의보감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신 분들 동의보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극기야는 지금 건물에다가 지금 미친 분양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합성을 했네요. 전 국토부 장관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이 화병의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켤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립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뉴스가 맨날 지금 수도권 미친 집값 나오고 서울 집값 나오고 어디 몇십억 돌파했네. 그 아파트 20억 돌파했네. 30억 돌파했네. 각종 호재 광교 30억 돌파하고 동탄 20억 돌파했네. 그러니까 그냥 화병이 그냥 절로 생기는 거예요. 일할 의욕도 없는 겁니다. 남편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마누라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싸우는데 나중에는 싸우다가 무엇 때문에 싸우지를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집값 때문에 싸우잖아요. 화병 걸려가지고. 근데 나중에는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싸움이. 매일 눈만 뜨면은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조차도 모르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뉴스 기사 여러분들 다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재밌는 기사가 또 있죠.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뉴욕, 여기 센트럴파크 근처입니까? 하여튼 맨하탄일 겁니다. 아마 맨하탄 있죠. 이게 에비뉴 콘도 하우스 아파트라고 하는데 무슨 이상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1,900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1,900억. 사상 최대 아파트 한 채예요. 한 채. 이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맨하탄 57번가에 있다고 하는 이 마천루 아파트가 1,900억인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화병이 안 걸립니까? 우울증 왜 안 걸립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도 같이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사람이고, 뭐 그 사람들은 뭐 똥오줌 안 눕니까?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화병이 걸릴까? 부동산에 올랐다고. 그리고 중국 보시면은 2014년도에 가장 비싼 아파트, 여기 땅값이 없습니다. 건물값만 380억인데 이 아파트 지금 600억 됐습니다. 600억에서 700억.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화병이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동산 올라가가지고 부동산 뭐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화폐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화폐 가치라는 부분들이 집값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은 수급보다는 화폐 가치,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인이죠. 화폐 가치는 언제까지 떨어집니까? 네. 이거는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무조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산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화폐 가치 하락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다. 특히 집이에요. 부동산 중에서도 집이 가장 반영을 잘합니다.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화폐 가치 떨어져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뭐 지금 600억, 700억 한 채에, 미국도 여러분들 뭐 화폐 가치 떨어졌고 뭐 1,700억, 1,900억 하잖아요. 한 채당. 건물 하나가 아니고 한 채. 자, 여기서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이유. 이 이유에는 몇 년 전입니다. 2, 3년 전에, 2년 전에 했던 PD수첩 미친 아파트의 비밀, 여기에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지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맞박을 딱 치실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인터뷰를 했던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했던 분이 어떤 분이냐?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을 이제 살려고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뭐 다 알아봤습니다. 뭐 담보대출도 받겠죠. 그래서 은행권하고 뭐 다 알아보니까 막상 이제 집을 이제 살려고 딱 했는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여기 빨간 줄에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셨잖아요. 기회가 공평하고 그래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도 공평한 정책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을 믿고 이 정권을 믿고 자기는 부동산을 자금까지 다 마련했는데 도장을 끝내 안 찍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분이 계약하려고 했던 집이 6억이었다고 합니다. 6억. 네, 6억.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경제에 평등이란 게 있습니까? 공평한 게 있나요? 경제에 공평이 있나요? 경제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경제에 민주가 있나요? 경제는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철저하게 시장 논리죠. 시장 논리. 어떤 논리입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받는 거예요. 노가다도 열심히,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공평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평등이 나오겠습니까?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공평이라는 단어와 평등이라는 단어는 존재를 하지 않고 민주라는 단어도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히 무엇으로 따집니까? 시장 논리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같은 업종이면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왜 화병이 걸렸는지. 네, 보니까 내가 사실 조금 후회가 된다. 이 빨간 줄에 있습니다. 빨간 네모칸. 내가 사실 조금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6억에 살려고 했던 아파트를 이제 보류를 하게 된 거죠. 6억. 그래서 뭐 집값 잡겠다, 집 팔아라 그러니까 보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입니다. 작년 11월 달이 되니까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 이게 12억 원이 된 겁니다. 12억. 네, 이게 4년 전이에요. PD수첩에 나온 게 2년 전이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출범할 때 6억짜리 아파트를 이제는 뭐 집값 잡겠다, 투기할 전쟁을 한다, 부동산 파시라, 팔기 해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장을 안 찍었는데, 지금 이 MBC PD수첩에 인터뷰를 할 때는 2년 전이죠. 2019년도, 19년도. 이거는 16년도, 뭐 17년도. 이게 12억이 되려니까 이 사람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후회를 하냐? 충격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그때 촛불 집회를 나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가 6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촛불 집회 때에 자기가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촛불 집회. 그래서 이 공정한 사회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분이 화병이 걸린 겁니다. 화병이 걸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주택자들이 화병이 걸린 거는 뭐 미국에 뭐 1900억짜리 아파트, 중국에는 보시면은 700억, 600억 하는 아파트가 중국 사람 다 화병이 걸리는데 안 걸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왜 화병이 걸리냐? 화병에 걸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6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됐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내가 촛불 집회 때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한다는 화병입니다. 내가 만약 촛불 집회만 참석을 했다면은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기를 이제 애를 이제 또 출산을 이제 또 만들려고 하다가 마음이 내렸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너무 속상해요. 한다고 지금 너무 속상해하면서 지금 밑에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이 6억짜리 아파트가 PD수첩할 때 12억이 됐습니다. 네, 이게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이분이 후회를 하는 이유, 화병이 걸린 이유는 자기가 촛불 집회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를 하고 있으면서 화병이 걸리고 그리고 둘째 애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을 접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지면서 울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2년이 또 지났습니다. 2년이 또 지났어요. 2년이 지났죠. 2년 지났죠. 2년. 근데 이 아파트는 12억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은 20억이 돼버렸습니다. 20억. 이게 20억이 돼버렸어요. 네, 충격적입니다. 20억. 자기는 6억짜리 아파트를 그때 도장을 찍었으면서 했는데, 뭐, 이제 부동산과 전쟁을 한다고, 집 사지 마라, 집 팔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도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2억이 됐을 때 후회를 하고 있죠. 촛불 집회에 참석을 못한 것을 후회해서 화병에 걸리고 눈물 짓고, 그 이후 2년은 이 아파트는 20억을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여러분들이 화병의 원인을 잘 짚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영영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마 지금 이분이 서울에 살고 있다가 아마 지금쯤 경기도로 쫓겨났겠죠. 짐 싸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집도 살 수 없어요. 왜? 대출 중단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결론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 들어갑니다. 임대 박수 치면 들어가야죠.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말 들어야 되잖아. 처음부터 말 들었으니까 마지막도 말을 들어야 되죠. 집 사지 마라 그런 걸 자신은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집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화병이 걸리고 나서 촛불 집회에 하지 못한 거를 후회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출이 중단되니까 전세금도 마찬가지로 대출 중단되죠. 서울을 이제 쫓겨나야 되고, 경기도 아니면 지방으로 가고, 그 이후에 최종 결론은 무엇이다? 최종 테크트리는 무엇이다? 임대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만약 이분이 임대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도 또 화병이 걸릴 겁니다. 화병. 우리나라 종특, 예, 고유의 질병 아실 겁니다. 동의보감에 이 화병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약이 없죠. 그런데 이 화병에 걸리면서 또 2차 화병이 걸린 겁니다. 2차. 네, 1차 화병이 걸리고 2차 화병. 이 2차 화병은 이제 변이가 되는 거예요. 변종 화병이 걸리는 겁니다. 변종 화병 2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코로나만 여러분들이 뭐 변이가 되고 변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화병도 변종이 돼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델타 변종 화병이라고 될 것 같아요. 델타 변종 화병 2차가 걸리면서 임대에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걸 겁니다. 자신이 왜 임대에 들어갔냐? 이 원인을 촛불 집회 참석을 못해서 내가 이 임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촛불 집회.
네, 어마한 이 지금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병에 걸리는 이유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맞박에 치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